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흰 패딩 잠바에 대해 얘기가 말했죠. 흰 패딩 잠바가 의외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세탁하고 나면은 박음질선 주변에 보면 누렇게 많이 끼죠. 자, 이거는 누렇게 끼는 거를 왜 누런 게 나올까? 흰색인데 왜 누런색이 나올까?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검정색이면은, 검정색은, 전화기 소리입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흰 옷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리털 잠바의 구성도를 보면은, 오리털 패딩은 안에 오리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오리털. 오리털이 없으면은 그렇게 누른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맞죠? 네. 그냥 흰 천만 돼 있는 패딩을 빨았는데 무슨 누른 게 나올 게 어디 있어요?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리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털이, 자, 오리를 잡아가지고, 오리 가슴털을 뽑아가지고 충전재를 만드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충전을 하면 되는데, 이 오리란 놈이 얼마나 지저분한 놈입니까? 오리는 깨끗한 데 안 살아요. 더러운 시궁창 같은 데 이런 데 다니고 막 아주 오리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오리가 물에 뜨는 거는 왜 뜹니까? 오리털 배에서 지방을 분산하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리털의 가슴털을 뽑아가지고 오리털 잠바 속에 잡아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진짜 표백 작업까지 다 하고 지방성분 다 빼고 구중물 다 빼고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데 저가형들 오늘 와 이랍니까? 이거 지금 전화기 진동으로 해라 했잖아. 저는요 원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그거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탁탁 끊겨요. 끊기면 다른 얘기를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오리털 자체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100% 오염물질을 제거 안 하고 충전재를 넣은 게 저가형 오리털들이 그런 게 많아요. 고가형 명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명품 패딩은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저가형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왜? 원가 자체가 사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의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업자예요. 우리 세탁업자들. 그걸 빨아야 되니까. 세탁을 하다 보면은 빠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세제가 있습니다. 세제를 패딩 잠바, 자, 보세요. 세제가 흰 패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란 게 바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알칼리에 의해서 지방에 놓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면은 폴리에스테르잖아. 우리가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세탁을 할 때 세제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자, 폴리에스테르는 화학섬유입니다. 화학섬유는 알칼리 세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원단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충전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충전재는 동물성입니다. 다. 오리에서 나온 거니까, 거위에서 나온 거니까 동물성입니다. 이 동물성인데 여기다가 너무 강한 알칼리를 쓰게 되면은 오리털이 심지어 아주 솜털이죠. 솜털은 녹습니다. 알칼리에 의해서 털이 녹아서 없어져요. 여러분들 세탁하기 전에 빵빵한 패딩이 세탁하고 나서 아무리 건조기 얘가 돌려가 부피를 빵빵히 키우는데도 빵빵해지지 않고 힘없는 것들 있죠. 오리털이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손님들 한 번씩 클레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맡길 때는 빵빵했는데 이렇게 옷이 힘이 없고 오리털 빼먹은 거 아니냐고. 빼먹은 거 맞아요. 아니,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아주 털 중에서도 아주 잔털 있죠. 아주 가는 잔털, 그거는 알칼리 들어가면 녹아봅니다, 그냥. 그러면 자, 그거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자, 알칼리를 쓰면 안 되겠죠. 중성을 써야 돼요, 중성.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성을 쓰게 되면 폴리의 때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전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흰색 패딩을 빨 때는, 흰색 패딩은 중성세제를 쓰면서 전처리를 꼭 하세요. 다른 옷은 전처리, 검정은 전처리 안 해도 돼요. 흰 옷은 때를 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탁을, 두 가지 세탁을 하는 거, 두 번 세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처리라는 거는, 패딩 잠바의 표면에 묻어 있는 그 얼룩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알칼리인 미라클, 전처리제 미라클을 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중성세제로 가지고 가볍게 빨아내는 거예요. 중성세제로 빨게 되면 그 누른 게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헹굼을, 흰 패딩 같은 경우는 헹굼을 충분하게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봄 되면은 옷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탁 기계는 작고, 작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세탁기에다가 옷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빨면은 때도 안 빠지고 세탁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세탁업소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계도 적고, 기계 대수도 뭐, 물세탁기 한 대 아니면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드물고, 뭐, 한 대 뭐 이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물량을 밀려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대수 쓰면은, 한 15kg짜리 세탁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롱패딩 같은 거 한 두 개,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면, 세 개 넣어도 빡빡한 거예요. 한 두 개 정도만 넣어가 좀 널널하게 빠져요. 그래야 충분한 헹굼이 많이 돼야 돼요. 헹굼이 안 되면 또 누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를 2번 이상 하세요. 특히 흰 거는 왜, 탈수를 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탈수를 적게 하면은 지난달에 공부했죠. 세탁기계에 대해서. RPM이 약하면은, 짜는 힘이 약하면은 탈수되다 말면은 안에서 누른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완전 바깥으로 딱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RPM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일본 기계 쓰시는 분들은 일본 기계는 RPM이 높아요. RPM이 높다 보니까 2번 탈수할 필요 없는데 국산 기계 쓰시는 분들은 탈수를 2번 하세요. 헹굼도 충분하고. 흰 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헹굼 충분히 안 하고 탈수 적게 하고 빨리 끝내려고 끝내보세요. 또 해야 돼, 또. 그것 때문에 또, 누른 것 때문에 또 빨고 또 몇 번, 한 3번, 4번까지 세탁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처리 해가지고 중성세제로 가지고, 중성세제 파워풀 제일 좋아요. 파워풀로 가지고, 그때는 파워풀 쓰세요. 흰 패딩은 파워풀 쓰는 게 좋아요. 파워풀 쓰면서 중성세제로 가지고, 헹굼은 왜 알칼리, 전처리 하면서 미라클이 알칼리를 말해요. 그 미라클을 전처리로 썼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헹굼 나가야 된다고. 알칼리가 남아있으면 또 누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해서 보통 한 3번 헹구고, 한 4번 정도, 4번이나 5번 헹구고, 탈수도 한 2번 정도 하시고, 한 번 하지 말고 2번 하고, 흰 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리면은 누른 거 없습니다. 시민들 해보세요. 누른 거 생긴다는 게 자꾸 그거예요. 그건 힘듭니다. 이거 다 당해봤죠? 네. 흰 것 때문에 골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정은 알칼리 사용해도 됩니다. 검정은 그 대신에 알칼리라도 액체형 알칼리, 도날드 숍 쓰시면 됩니다. 원샷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를 말씀드리잖아. 가루 쓰면은 색깔 있는 거는 색 깎임 현상이 생기니까, 옷이 색깔이 빠집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것들은 빨대 반드시 위험 방지에 넣으시고. 그럼 세제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되니까? 아까 잠시 누가 질문하던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15kg 세탁기 기준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15kg짜리 세탁기 쓰고 있으니까. 공장은 20kg, 30kg, 50kg도 쓰지만은, 여러분들 공장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거의 계산해 주시면 되고, 15kg 세탁기 같으면 종이컵으로 한 컵입니다. 액체형이든 가루형이든 무조건 종이컵으로 한 컵이에요. 근데 종이컵으로 한 컵이 무엇을 표준이냐면은, 표준 얼룩이 묻었을 때. 그러니까, 옷에 따라서
오래 입어가지고 제일 오래 입은 때가 있을 거고, 뭐 한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맡긴 것도 있을 거고, 다르잖아, 그죠? 근데 때가 많이 없는 옷들, 그런 건 한 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제는 표준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15kg 세탁기에 200g 또는 200cc라 이걸 잡아놓은 건데, 때가 많은 것들은 세제를 더 넣어야 돼요. 200에서 더 넣어야 돼. 300을 넣어야 돼. 때가 많은 거는. 옷이 때가 많은데 세제 적게 넣으면 200만 넣으면 안 돼요. 300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때가 없는데 굳이 세제를 많이 넣으면 거품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탁을 하면서 세제의 양이 많다 적다는 뭐로 딱 뽑아 표현하냐면, 세탁기를 봤을 때 거품이 안 나면은 세제 양이 적어요. 분명히 나는 똑같이 넣었는데 어떤 건 한 컵 넣었는데 거품이 많이 나고, 어떤 거는 똑같이 넣었는데 거품이 안 나고, 뭐겠어요? 때가 많은 놈은 세제를 많이 먹는 거예요. 거품이 적게 난다. 아, 세제가 적구나. 그럼 한 번 더 빠시라고, 세제 더 넣어가지고. 그런데 때가 없는데 세제 많이 나면 나중에 세제 얼룩만 남아요. 그리고 다른 세제를 사용하실 때보다 파워풀 세븐이나 하나로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요, 헹굼을 적게 해도 얼룩 안 생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세제라기보다 섬유 로션입니다. 로션.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섬유에 흡착이 되어 있어도 부착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알칼리제는 있죠. 알칼리는 옷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알칼리가 남아있는 상태면 헹굼을 적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누래져요. 자, 작년 여름에 흰 옷을 전부 다 세탁을 싹 해가지고 농에 넣어놨어요. 올해 여름에 입으려고 또 꺼내니까 옷이 다 누래져 있어. 왜 그럴까? 분명히 빨아가 넣을 때 했는데 헹굼을 적게 한 거예요. 또는 중화를 안 시킨 겁니다. 중화. 헹굼을 적게 하더라도 중화만 시켜도 되는데 알칼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알칼리가 남아있어서 알칼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황빈 현상이 온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흰 옷을 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자, 물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헹굼제를 반드시 써야 돼요. 가지제를 써야 돼요. 가지제가 하는 역할은 지방을 세탁하면서 세제에 의해서 소멸된 지방을 다시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방을 넣어준다는 건 뭡니까? 옷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제가 좋은 게 뭐냐면은, 가지제를 넣게 되면은 다림질 할 때 너무너무 편리해요. 옷이 잔주름이 다 펴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패딩을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패딩도 다림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면으로 된 100% 면 있죠, 면 패딩. 쪼글쪼글해요. 그리고, 티시, 50대 50, 폴리 50에 면 50된 패딩들. 면에 의해서 쪼글쪼글해요. 그러니까 다림질 해야 돼요. 걸어놓고 하든지 뭘 하든지 다림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패딩 다림질 안 하게 해요, 이렇게. 면이고 뭐 폴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가지제를요, 그냥 마지막 헹굼할 때 폴리는 종이컵으로 한 컵만 넣으세요. 폴리는. 근데 면이 섞인 거는 두 컵을 넣으세요. 면이 섞인 거는. 두 컵을 넣게 되면은 세탁하고 자연건조 한 며칠 하다가, 여러분들 건조 바로 있습니까? 패딩 세탁하고 바로 탈소제가 바로 건조기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 여러분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고 대도 안 해요. 여러분 해락해도 못해. 건조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연건조 하루 이틀 자연건조 했다가 있잖아요. 그 가지제를 넣고 안 넣고 차이는 뭐냐면은, 가지제를 넣고 자연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에 건조기 넣어야 되죠. 건조기 안 넣으면 안 돼요. 마무리. 그때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건조기 넣는 게 아니고 그때 하는 게 에어 가공입니다. 여러분들 에어 가공 지금 크린토피아, 크리네이터, 월드 크리네이, 이하 등등 여러 군데에서, 에어 가공이라고 선전 허블나게 합니다. 에어 가공 별거 없어요. 건조기 넣어가 돌리면 그때 하는 게 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무슨, 자동차 바람 넣듯이 구멍 넣어가 바람 넣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무슨 가공 하는 거. 우리도 여러분들도 손님들한테, 이거는 마지막에는 에어 가공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에어 뭡니까? 건조기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안에 털이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 가지젤을 넣게 되면 원단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가지젤을 넣게 되면 색상이 진해집니다. 살아납니다. 검정색, 빨간색, 흰색은 별표가 안 나요. 검정색, 빨간색 세탁하면 색깔이 약간씩 빠지죠. 가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색이 리메이크 색 뿌린 것처럼 색이 싹 살아납니다. 그럼 옷이 매끌매끌해요. 원단도 매끌매끌하면서 색깔도 살아나니까 새우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새우 같은 느낌. 가지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안 느낍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넣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넣지 말고. 그리고 정전기 방지를 해요, 또. 정전기 방지. 정전기 방지는 여러분들 정전기 방지 하면은 옷에 번쩍번쩍 불 튀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짙은 옷들, 검정 옷들, 길거리 지금 다니는 사람들 패딩 잠바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패딩 입고는 거의 90% 검정입니다. 그 검정 옷에 뭐가 많이 묻습니까? 이물질이 정전기가 생기면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있던 이런 것들이 먼지 잘 붙어요. 정전기 있으면. 근데 가지젤 넣게 되면은 깨끗해요. 별도의 먼지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럼 피전 넣으면 안 돼요. 피전은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제가 얘기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용은 쉽게 말해서 피전이지, 가정용 피전이 아니고 우리 가지제가 전문가용입니다. 써보시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다림질도 할 필요 없고 다 좋아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효과가 검증된 얘기들입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꼭 하세요. 혹시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제는 패딩뿐만 아니고 모든 물 세탁했는 옷은 다 해야 돼요. 근데 웨트 클리닝에 있는 옷은 안 해요. 웨트 클리닝에 있는 옷은 광실리콘을 써야 돼요. 웨트 클리닝 대상품이 뭡니까? 모하고 실크잖아. 모하고 실크는 가지제를 넣으면 안 돼요. 가지제보다는 광실리콘을 넣어줘야 돼요. 자, 패딩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패딩 지금 현재 하면서 고충사항이 있는 분들 질문을 해보세요. 없어요. 패딩 편안하게 잘합니까? 요즘에 나오는 패딩 중에 폴리 충전재. 패딩 안에 충전재 네. 폴리가 있는 게 네, 있어요. 그거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 건조하면 안 됩니다. 건조기 들어가면 바로 사고입니다. 왜? 안에 폴리하고 안에 충전재가 100% 오리를 넣든지 거위를 넣든지 여야 되는데 거기 저가형들은 보면은 돈 아끼려고 폴리에스텔 그러니까 나일론이죠. 나일론 폴리에스텔 솜 그거랑 오리털이랑 반반 잡아야하는 거 있어요. 그거 빨고 나면요 만약에 열 가보면은 이게 누르붙어요. 누르붙어가 떡이 돼 있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 건조 백날 해보세요. 그 퍼지는 거. 그런 옷은요 자연 건조하고 손으로 일일이 다 떼야 돼요. 미칩니다 그거. 가지제 많이 넣고 물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풀어져요. 가지제를 많이 넣고 그럼 물속에서 가지제 속에서 이렇게 만지면은 잘 펴져요. 그리고 그대로 탈수시켜가지고 살짝 건조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해본 경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말 그대로 그런 거 모르고 건조시키면 절단납니다. 그거 다 변상해줘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잘 보고 하셔야 돼. 충전재가 100% 오리털인지 충전재가 폴리 50에 폴리에스테르 50에 50% 거의 오리털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대풍 건조 치시면 됩니다. 대풍 건조. 열만 안 가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단톡방에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단톡방 혹시 가입 안 된 분이 있어요? 내가 초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고, 저보다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현장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